KBS 이사회의 김의철 사장 해임 제청안 강행 처리는 그 절차와 내용에서 정당성을 전혀 갖추지 못했습니다. 가짜 뉴스를 고의로 기획하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행동하는 이런 매체에 대해서는 저는 폐간을 고민해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것이 바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최종 단계입니다. 네. 대한민국 헌법 아래 정부가 언론을 마음대로 폐간시킬 수 있습니까? 방송사 내부의 게이트키핑 시스템을 조사하고 뜯어보겠다는 것이 방통위의 업무 범위에 있는 것입니까? 예, 보신 대로 요즘 언론계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논란 속의 인물이었던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임명됐고 어제 KBS 김희철 사장이 예상대로 해임됐습니다. MBC 사장에 대한 교체 움직임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그런 모양새입니다.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이 계기가 돼서 언론사들에 대한 규제나 단속은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여당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 인터뷰를 했었는데 오늘은 한국기자협회 김동훈 회장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바로 얘기를 하죠. 어제 KBS 이사회가 예상대로 KBS 사장에 대해서 해임안을 통과시켰고 대통령이 바로 오후에 재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요즘 일련의 어떤 상황들을 보면 그야말로 이제 언론계에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정말 군사작전 하듯이 딱딱딱 정해진 시나리오에 의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김희철 사장의 해임 사유를 보면 그야말로 짜맞추기, 쥐어짜기식, 뭐 방만 경영이니 또 뭐 불공정 방송이니 또 지난번 그 수신료 분리 증세에 대해서는 그걸 방기했다. 사실 정권에서 추진하던 것 아닙니까? 김희철 사장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 입장이 없었는데 이렇게 보면 어쨌든 간에 이 해임을 위한 해임, 그러니까 어떻게든 뭐 쥐어짜기식으로 해서 해임을 하겠다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사안을 가지고 해임을 밀어붙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김희철 사장은 전 사장이 됐죠. 이제 전 사장은 법적 대응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상태고 그런데 이제 MBC의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 사장 교체를 통해서 경영진 교체까지 가는 그런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그런데 법원에서 이제 제동이 걸렸단 말이죠. 근데 법원 판단이 그 MBC 이사장과 KBS 이사장에 대해서는 정반대로 나와서 MBC의 경우에는 경영진 교체가 당분간 불가능해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엇갈린 판단이 나온 건 어떻게 좀 보십니까? 사실 행정부의 판단을 사법과 뒤집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과거의 전례도 보면 사실 공영방송 사장이 해임됐거나 이사장이 해임됐을 때 가처분이 인용된 경우는 없었어요. 이번에 그 MBC 박문진, 권태선 이사장이 유일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권태선 이사장과 KBS 남영진 이사장의 판단이 엇갈렸다기보다는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법원의 인용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결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앞으로 MBC의 경우에는 그 한동안은 뭐 경영진 교체는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방통위가 뭐 본안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이제 1심, 2심 계속 다투겠지만 적어도 1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권태선 이사장의 직무가 좀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뭐 이 정권이 노림수였던 권태선 이사장 해임 후에 새 이사장을 앉혀서 안용준 MBC 사장을 해임하고 새로 임명된 사장이 인사권을 장악해서 친정부, 친여권 인사들을 그런 성향의 기자와 PD들을 전진 배치하겠다. 이런 그 계획에 완전히 차질이 생긴 거죠. 지금 말씀하신 그 계획이 KBS에는 고스란히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사 개입을 통한 편파 방송, 불공정 방송이 횡행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친여 성향의 이 사장을 앉혀서 인사권을 휘둘러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친정부 성향의 기자와 PD들을 앞세워서 내년 총선에 정부 여당에 유리한 어떤 방송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어떤 기자들이나 PD들은 또 거기서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면 제2의 제3의 이용마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예, 물론 지금 말씀하신 그 의견에 대해서 정부 여당에서는 반대 입장, 방송 정상화를 아마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뭐 균형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여권 인사는 없지만 그래서 사실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공영방송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어떤 제도적인 대안, 입법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문제점이 사실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회에 그 방송산법 개정안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걸 왜 진작 만들지 못했냐라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한국기자협회는 한 바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물론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도. 그런데 한국기자협회는 필요하다고 보시는 입장인가요? 사실 그 문재인 정부 때 이 법이 좀 통과가 됐어야 됩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어떤 정당이 여당이 됐건 간에 본인들이 좀 희생을 하면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되는데요. 지금 보면 KBS는 7대4, MBC는 6대3, EBS 7대2인데 이사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이 사진의 구도 자체가 정치적 후견주의, 즉 다시 얘기해서 국민의힘이 지명한 이사들과 민주당이 지명한 이사들 사이에 토론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하면은 7대4가 나오고 6대3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법을 개정하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그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이사를 21명으로 늘리고 또 정치권뿐만 아니라 언론계, 학계, 시민사회단체까지 모두 추천하는 그런 이사들로 구성이 되고요. 그중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사장을 바꿀 수도 있고 임명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법을 좀 개정하려고 계류 중입니다. 이른바 절대 다수가 찬성을 해야만. 예, 특별 다수죠. 예, 특별 다수. 예, 그렇죠. 물론 거기에 대해서 정부 여당, 특히 이제 여당 쪽에서는 그 법이 오히려 악법이다. 그렇게 되면 이른바 최근 주장을 제가 인용하자면 민주노총 방송이 될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주신다면?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불공정 방송이고 유리하면 공정 방송이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자신들에게 유리한 뉴스는 상식이고 불리한 뉴스는 비상식이다.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지난번 작년 대선 때 그 이재명 후보에게 치명적인 그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부인에 대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었습니다. 그 보도 어디가 있죠? KBS가 있습니다. KBS가 있습니다. 공영방송 KBS가 있습니다. 이 보도는 사실 이재명 후보 측에는 치명타가 됐었거든요. 24만 표 차이였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정부 여당에 좀 묻고 싶습니다. 예. 근데 그 법이 뭐 지금 여소야대라서 설령 통과가 되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전망은 많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딜레마인데 그래서 더더욱 아쉬운 게 지난 정권 때 그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했을 때 본인들이 양보하면서 이 법을 통과시켜야지 이 악순환을 끊어낼 수가 있었거든요. 사실 언론의 본령은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와 현 여당은 자신들을 향해서 비판하면 다 가짜 뉴스로 몰아붙이고 있거든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지난 정권 때 있었는데 그것을 못한 것이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예. 오늘 그 문체부 장관의 유인촌 전 장관이 똑같이 다시 장관으로 그렇습니다. 지명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이동관 유인촌 투톱 체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언론계만 따져본다면 그렇습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15년 전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을까 굉장히 좀 우려가 됩니다. 15년 전에 그 MB 정권 때 바로 이 두 사람이 그 언론 장악의 어떤 최전선에 섰었거든요. 물론 유인촌 장관은 그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에도 연루가 됐었고요. 그러니까 역시 이 공정방송과 상식적인 방송을 요구하는 기자와 PD들의 요구가 또다시 그 거센 함성으로 들릴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또 다른 희생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 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끝으로 그러면 한국기자협회는 향후에 지금 어떤
계획을 좀 갖고 계신지. 예. 물론 뭐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는 것도 현실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언론계에 있습니다만. 예, 저희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한 언론 현업단체들이 결연하게 단호하게 좀 맞설 생각이고요. 특히 이제 국제기자연맹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예. IFJ. 거기를 통해서 국제적으로 좀 열원화시키는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 현 정권이 권력을 장악하는 것은 짧지만 정말 언론 자유를 열망하는 그 열망의 열기는 영원하다라는 얘기를 좀 꼭 하고 싶고요. 어떻게든 우리 후배 언론인들이 제대로 된 언론 환경에서 취재하고 보도할 수 있도록 저희 선배 언론인들이 좀 앞장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기자협회 김동훈 회장과 인터뷰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